인생이 그저 그려려니 생각하지 마라. 마음속에 이루지 못한 꿈을 꾸어라. 자신의 이야기를 품어라. 그리고 매일 조금씩 그 길을 가라. 43살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삶에 지쳐 있었다. 평범함에 실망했고 의미 없는 일상적 반복에 숨이 막혔고 미래 없음에 좌절했다. 먹고 사는 것은 그럭저럭 해결되었으나 무엇을 위해 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삶은 표류하는 배 같았다. 생각해보라. 수단은 있으나 목적은 없는 삶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지를. 또한 나이가 들면서 그나마 삶의 수단이었던 밥벌이마저 위협받게 될 때 얼마나 당황하게 되는지를 말이다. 내게는 혁명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나는 43살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가가 되었다. 이 길은 유쾌하고 꽃이 많고 꿀이 달콤한 길이었다. 정답게 속살거리며 흐르는 개울도 많고 무엇보다 이야기가 많은 길이었다. 갈수록 점점 이 길이 즐겁다. 나는 삶의 기쁨에 충만하다. 안녕하세요, 툴러스 여러분. 툴러의 32북스의 첫 영상입니다. 공부머리 독서법을 쓴 최승빌 작가는 아무리 집중을 하지 못하고 책을 읽지 못하는 아이라도 독서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1년에 32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툴러는 여러분들의 독서 환경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성장을 돕는 32권의 책을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권, 반응이 좋다면 그 주기를 조금 더 앞당겨서 2023년에는 여러분들도 32권의 책을 같이 읽으실 수 있도록 툴러가 리더로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책을 함께 같이 읽어보세요. 오늘 바로 시작한 작은 실천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아주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나의 모습을 정의하실 수 있나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때 만족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현인이라고 불렸던 소크라테스마저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인생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는 여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책에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설레게 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현명한 길을 안내해 줍니다. 32북스의 첫 책이라서 툴러가 꽤 고심을 많이 해서 골랐는데요. 이 구본영 작가의 세월이 젊음에게 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 제목만 봐도 굉장히 찡한 감정이 올라와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에는 어떤 모습이 어울릴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2023년을 맞이하면 좋을지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월이 젊음에게 라는 책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부터 독립된 나의 보금자리를 꾸려가는 3040 세대분들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오늘의 책, 이 세월의 젊음에게를 교재로 삼아서 2023년에는 멋진 목표를 세우시고 또 달성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32북스는 매주 한 번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첫 직장을 가졌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혹은 2023년에 처음 출근하게 될 그 날의 설렘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 구본영 작가는 첫 출근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고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문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딸아, 바닥에서 박박 끼어서 확실하게 배워라. 많이 웃도록 해라. 웃음이 많은 날이 좋은 날이다. 축하한다. 처음 만나는 사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딱딱하고 차갑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을 할까, 딱딱한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현실의 온도를 그대로 전해주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어서 바닥을 모르면 커서 발 디딜 곳을 찾기 어렵다. 바닥에서 힘껏 배워야 좋은 솜씨를 익힐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일 뿐이며 또 가장 막내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더 많이 묻고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직장에서 겸손하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SNL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MZ세대를 패러디하는 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대접해주기 전에 대접을 받길 원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온전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보이면 진흙 속에서 진주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배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는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고 나를 알아주는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대를 알아주는 것이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사실 고백을 하자면 20대를 통틀어서 봤을 때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약속을 정말 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이란 것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늦어도 뭐 죄책감이 없었고, 약속에 못 나가도 그냥 나 뭐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하고 안 나갈 정도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부터 이 약속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무게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할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고 조금 더 거절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김승호 회장님도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더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본영 작가의 책에서도 언행일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첫째, 스스로의 입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것이 기본이다. 언행일치는 신뢰 구축에 가장 중요한 제1원리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사람은 제 입으로 한 약속은 강요된 약속보다 훨씬 더 잘 지키려고 한다. 다만 약속은 적게 하며 신뢰는 먼저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나에게 진실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거짓을 행하지 못하는 법이다. 특히 여기에서 눈에 띄는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것이 절제에 관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내가 이 습관을 만들고 지키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오늘 야식을 먹지 않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와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시나요? 그리고 진짜 나를 아는 것과 이 약속이라는 것이 어떠한 관련이 있길래 이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 책에서는 우정을 끌어와서 설명을 합니다. 우정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관심들의 누적이다. 그래서 사람과의 사귐은 세월이 흘러야 익어가는 것임을 또한 알게 된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위대한 사람일 수 있다. 누구나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홀로 설 수가 없는 동물이잖아요. 옆에 누군가 있어야 되고 내 능력을 발휘할 곳이 생기고 또 상대방이 있어야 대화가 되고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을 하게 되는데, 이 우정이라는 것이 없으면 나도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나의 가치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아야 더 잘하려는 욕구도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더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면서 또 점차 인정받게 되고,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서 점점 성장의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와의 작은 약속부터 실천을 해 나가시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멋진 성과를 낼 수 있는 2023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월이 젊음에게 책에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모든 관계가 고객과 사장의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는 고객이 있고 오로지 내 앞에는 내 도움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만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나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누군가 다가오기 전에 먼저 가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몰려들면서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도 하시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고 가슴이 뛰는 일이면 열심히 하겠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일단 내 앞에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구본영 작가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저도 공감이 정말 많이 됐는데요. 그러니 인생이 그저 그려려니 생각하지 마라. 마음속에 이루지 못한 꿈을 품어라. 자신의 이야기를 품어라. 그리고 매일 조금씩 그 길을 가라. 43살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삶에 지쳐 있었다. 평범함에 실망했고 의미 없는 일상적 반복에 숨이 막혔고 미래 없음에 좌절했다. 먹고 사는 것은 그럭저럭 해결이 되었으나 무엇을 위해 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삶은 표류하는 배 같았다. 생각해보라. 수단은 있으나 목적은 없는 삶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지를. 또한 나이가 들면서 그나마 삶의 수단이었던 밥벌이마저 위협받게 될 때는 얼마나 당황하게 되는지를 말이다. 내게는 혁명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나는 43살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가가 되었다. 이 길은 유쾌하고 꽃이 많고 꿀이 달콤한 길이었다. 정답게 속살거리며 흐르는 개울도 많고 무엇보다 이야기가 많은 길이었다. 갈수록 점점 이 길이 즐겁다. 나는 삶의 기쁨에 충만하다. 꿈을 꾸었으면 끝까지 가라. 그 길 끝에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시작을 할 때는 그 일이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일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가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기쁨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해보고 이거 좀 되네. 또 이거 했더니 사람들이 좀 좋아하네. 이렇게 주변에서 반응이 오면 내가 더 신이 나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별것 아닌 것 같고 재미없어 보이는 일도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성 있게 힘도 좀 줘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친절하게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재미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 책은 지금은 절판된 도서예요. 그래서 찾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책으로 골랐습니다. 지역의 주변 도서관 그리고 중고서점 등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이 나에게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잖아요. 이 젊은 날에 일 속에서 기쁨을 찾아가면서 2023년에도 멋진 목표를 달성해 나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책이 기다려진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툴러스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32권의 책을 선정을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속의 명언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꽃이 한 번은 필 것이고 그때는 그 향기가 진할 것이다. 감사합니다.